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미국은 관망하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2%가량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오늘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잡혀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장부터 해서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휴장으로 관망하는 분위기, 국제금리 하락세에 산테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뭐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이제 매주 나오는 지표인데, 평소보다는 좀 다르게, 고용이 좀 늘어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일단, 좀 적게, 지난주에 비해 좀 적게, 좀 나왔다. 그래서 좀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도 뭐 당분간 금리 인하도 없다라고도 말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많은 시장입니다. 확실하게 뭐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또 고용이 또 증가되는 모습, 뭐 하루만 봐서는 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지표가 또 좋게 나와준다면은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12월 달까지는 시장이 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국제유가가 뭐 장중에 한 5% 좀 가까이 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만회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오펙에서 그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그 시기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지다 보면은 원유 생산국들이 아무래도 뭐 단가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감산에는 합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도 역시 뭐 100만 배럴 이상 더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은 나오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크게 또 상승하지 않는 유가 같은 경우는 80불대 이하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준다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일은 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면을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수감사절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 먼데이까지 나왔을 때 그 매출을 한번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또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또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들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좀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좀 큰 흐름에서는 이제 매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미국장 휴장이고 내일은 조기 휴장이라서 한 4일 정도 거의 장 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좀 관망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도 계속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양봉으로 돌아섰다는 거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 만한 업종이 좀 없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쪽 다 지금 조용한 분위기죠. 그래서 크게 뭐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뭐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들, 단기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좀 슈팅이 나왔다가도 좀 미는 경우도 많고 또 같은 테마 업종에서도 뭐 대장주와 이등주의 움직임이 상반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매매가 쉽진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단기 테마를 좀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렵고 차라리 좀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을 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우상향 계속 21선 자리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 850선 자리 돌파할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 시장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거래대금이 오늘 좀 마감해서 봐야 되겠지만 아마 미국장 휴장 때문에 거래대금은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내일까지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상승을 했었던 몇몇 테마들이 있어요. 정치 관련주 쪽이라든지 정책 관련주 그리고 몇몇 제약바이오 쪽이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큰 테마의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지만 시총이 좀 작은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하루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빠지고 아니면은 뭐 크게 또 조정 받았다가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는 일단 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지 마시고 적은 비중으로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미국장 개장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 랠리가 시작되는지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증시도 거래대금이 조금 줄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잡힐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 이후로의 흐름들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당장에 쉬어가는 흐름인데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종목 분석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까지도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초전도체 관련된 그 관련주들 흐름을 짚어봤었는데요. 유튜브 영상 하나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분석 다시 도와주실까요? 네, 어제도 좀 덕성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도 역시나 좀 25%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주도 테마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봤는데 오늘 뭐 또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온 편이에요. 거래대금도 한 900억 정도 나와주면서 시총 대비도 좀 상당히 큰 거래대금이거든요. 덕성 시총이 지금 1,300억인데 어제 오늘 해서 꽤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장에 들어서도 언제든지 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내용들이 뭐 나온 게 없고 뭐 초전도체는 뭐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봐야 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주도 테마가 없었을 땐 이런 종목들이 좀 가끔 움직이긴 하는데 연속성을 띠는 경우에는 좀 보셔도 되겠지만 연속성이 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저도 좀 예상했었던 이 저항대 라인이 거의 한 8,500원에서 7,500원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 자리를 7,500원으로 좀 잡아놓고 바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도 뭐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또 혹시나 또 2시 넘어서 상한가 부근 들어갔었을 때 뭐 상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일단 뭐 오늘 내일 좀 지나고 나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이 좀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거든요. 물론 또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받은 거긴 한데 아마 주말 동안에도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또 월요일부터 또 강한 상승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뭐 그런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도 테마에 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또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고 이슈가 없으니까 좀 조용한데 이제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 업종들은 저는 또 지금 시점에서도 좀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선과 선압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지금은 신규 접근자들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상승 시마다 매도 관점 계속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큰 규모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오늘 내일 당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눌림목 공략을 하시거나 아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 쪽 좀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좀 테마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새로운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이제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수혜를 받을 업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일자리 관련주 쪽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동훈 장관 정책주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는 엑스페리스와 인스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종목만 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엑스페리스만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제부터도 지금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런 총선해서 좀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교육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일자리 관련주까지 계속 뭐 상승이 좀 나고 이민자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몇 테마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어요. 만약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자금이 몰리면 그런 주도 테마로 이제 자금이 몰리면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로는 자금이 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뭐 잠깐 올라가더라도 많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쪽보다는 이런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 한 테마에서 뭐 이런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 2등주가 뭐 20% 정도나 뭐 25% 뭐 최소한 19%, 18%이 정도 상승이 좀 나와야지 이쪽 테마가 좀 강한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한 종목 상한가 들어갔고 2등주로 이제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한 4% 정도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그렇게 좀 차이가 좀 커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좋은 테마로 좀 보진 않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좀 고질병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인력난, 뭐 일자리가 이제 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좀 힘든 직업이죠. 뭐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한국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인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요즘 뭐 조선업종 가 보신 분들은 조선소 가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 인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없고 힘든 일을 잘 안 하시려고 하니까 월급을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뭐 좀 적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12월, 1월, 뭐 요때 시기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시기고, 지금은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유로 상승을 했구나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시장이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은 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은 종목인지, 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종목인지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좀 거래 대금이 좀 약간 줄어들었을 때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뭐 오늘 같이 상한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급등할 때 뭐 급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기도 힘들고 수익이 났었을 때도 크게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책주라든지 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받고 있는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띠는 종목들 있잖아요. 좀 계속 꾸준히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좀 체크해 두시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시장의 주도 테마로 자리 잡으려면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대장주와 이등주 차이가 거의 없이 다 같이 좀 상승하는 국면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갈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2월과 1월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일자리 관련주를 비롯한 정책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레일과 철도공단, 현대로텐 등 국내 철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재건 관련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쪽하고 철도 관련해서 재건 사업 MOU를 맺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난 건 아닌데 뭐 지금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좀 끝나가는 분위기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좀 전쟁이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다 돼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전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고 뭐 휴전을 할지 종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프라를 다시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일단 12월 정도 아마 이 추운 시기가 좀 지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계약을 해놓는 건데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MOU가. 그래서 뭐 그냥 뭐 좀 구두는 아니더라도 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는 있는 계약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은 지금보다는 일단 확실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이나 종전이 됐었을 때 강한 시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오늘 대장주로 보실 종목이 이제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이고 대아TI,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예전에는 이런 철도 관련주 쪽에서 상승이 좀 잘 나왔던 종목이 대아TI였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푸른 기술이 더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9점 자리, 지금 뭐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강한 매물대가 지금 형성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0원대 이제 올라가자마자 계속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꾸준하게 좀 봐야 될 업종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이제 일정이 뭐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간이 있잖아요. 선거 전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다시 이슈가 나와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철도 테마라든지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일정이라는 면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물론 오늘 뭐 대장주의 흐름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장중에 푸른 기술이 한 20%인가요? 20%가 조금 넘었네요. 20.2%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은 뭐 철도 관련주긴 한데 원래 이제 방산 테마로 많이 또 매매하셨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방산과 철도 둘 다 엮이긴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시세가 좀 크진 않아요. 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일단 저도 이런 테마들은 아마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지금보다는 내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쟁에 대한 확실히 이제 종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단지 그냥 MOU 체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뭐 보더라도 오늘 푸른 기술,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내일 정도 하루 더 상승을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정고점을 좀 뚫기는 좀 어렵고 뭔가 새로운 좀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뭐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는 보셔도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하루짜리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는 제가 좀 다 리뷰를 지금 최근에 다 해드렸고 새로운 뭐 신규 공략주도 좀 보고 있는데 뭐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없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 위주로밖에 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후장까지 오전장에는 이미 좀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보고 혹시나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공략주를 좀 드리도록 하고 되도록 지금은 뭐 길게 보는 종목들은 잡기가 힘드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 그런 분들만 좀 공략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까지 한번 좀 보거나 아니면은 시초가 부분에서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도나 재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MOU를 맺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년까지나 휴전 확정 이후로 해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에 이렇다 할 이슈나 악재 없이 잔잔하게 상승 중인 것 같습니다.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이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좀 빠질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제 시장도 그러하고요. 오늘도 그러하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6.9% 코스피 시작했지만서도 약하게나마 플러스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그래도 플러스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간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악재 상황이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호재 상황들이 굉장히 크게 넘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덤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관들이 8월, 9월, 10월 시장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 시장 당장에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이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고요. 사실 그냥 차분하게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2,600까지 안착하는 걸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이어서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2,600선까지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알아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투자자 예탁금 증가, 산타랠리 기대로 잡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액이 모두 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을 맴돌던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증시의 투자 심리가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산타랠리 기대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B2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주식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산타랠리 기대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미 그 산타랠리는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 악재 상황 없다 말씀드렸어요. 연말까지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말씀드렸었던 내용 보시면 의사록 얘기했지만 의사록 얘기를 하기 이후에, 그러니까 의사록이라는 게 11월 거의 초였잖아요. 그런데 의사록에서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은 사실 CPI와 PPI 자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치를 완전 벗어난 흐름으로 나왔잖아요. 시장이 좋게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연준 위원들은 이 예상치를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추수감사절 이슈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딱히 의미 둘 건 없어요. 그냥 시장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승을 줄 건데 오늘 움직임이 뭐 사실 크진 않아요.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힘이 있진 않으니까. 내일 시장도 오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비슷한 양상이지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강세로 인해서 시장의 주식시장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다시 시장이 안정되면서요. 11월부터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예탁금 자체가요. 3조 원가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예탁금 자체가 빠졌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초입, 기사의 그 첫 번째 기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 얘기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한참 좀 더 올라갑니다. 네, 빠르게. 그래서 자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보고서 주식시장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시장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를 요즘 더 많이 꺼내고 있어요. FOMC 20일 남았습니다. 딱 20일 남았는데 FOMC에서 제가 또 이상한 얘기 안 나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시장 굉장히 강할 거고요. 내년 시장도 강할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점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 예측하는 포인트는 뭐 6월 전후로 얘기하는데 몇몇 증권사들은 7월로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뭐 6월로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어찌됐든 간에 내년 중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는 어찌됐든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후로 해서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장은요. 네, 굉장히 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는 특히나 내년도 그렇지만 8월, 9월 시장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시기가 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고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눌려 있었던 어떻게 해요? 매집 욕구를 이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급한 매도하실 필요 없고 좀 버티시면서 보유하신 전략 취한다면은 올랐다가 떨어진 종목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두산로보틱스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만들었는데 이 지능형 로봇법 시행 영향 그 파워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지난주부터 정부의 정책과제 이슈와 맞물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능형 로봇 이슈가 되면서요. 계속 올려쳤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요. 단기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슈는 너무 좋지만 단기 출렁임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주가가요. 단기 고점을 찍을 때 이렇게 상장주들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직원들 회사 퇴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 내용들. 회사를 퇴사해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시려는 분들.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보유수가 상당 기간 묶이기 때문에요. 퇴사를 하게 되면은 한 달 뒤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나오면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지없이 그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기간의 매도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기관들이요. 단기적으로 뭉텅이 물량을 매수를 팡팡팡 하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대형주에서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매도 흐름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하신 이후에 추후 다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보니까 분봉 볼게요.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다가 9시 몇 분까지인가요? 한 9시 10 몇 분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장중에 잡힌 수급 예상치를 보니까 외인이 7만 3천 주 매도고요. 기간이 6만 1천 주가량 매도를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연기금은요. 11월 1일부터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던 기관입니다. 한 달 동안 매수한 수량 자체가 얼마냐면 살펴보니까 168만 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연기금 쪽에서 현재 11시 3분 기준으로 해서 예상으로 잡히는 게 5만 2천 주가량이 매도가 잡히고요. 기관들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와지면서 6만 1천 주가량 매도가 잡혀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나요? 기관들이 뭉텅이 물량을 매수를 들어온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시되 기관들이 매도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를 반복할 거라 말씀드렸죠. 이게 종목에 따른 부분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에 살펴보자면은 기관들 계속 들어와 준단 말이에요. 들어오다가 한번 정리해요. 또 매집합니다. 정리하고 매집하는데 그 매도하는 물량 수량 자체가요. 전체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보다는 확연히 적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끌고 가면서 이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오늘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따라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 바닥부터 해서 매수 대응하시고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선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겁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의 물량은 우선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로봇주들은요. 내년 추세, 후내년 추세까지 본다면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많아요. 그렇죠? 정부의 과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AI까지 탑재한 로봇들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테슬라에서 사실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이스 A도 있지만 로봇도 만든단 말이죠. 기억하십니까? 로봇도 있습니다. AI 로봇이 되겠죠. 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주가는 펌핑을 할 건데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이라는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이 기관들의 매도 대응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우선은 저는 일부 수익 실현 전략이 어떤가 하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우선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끝을 모르고 좀 주가가 달리면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게 매매 동향일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에코아이가 엊그제 상장을 해서 이틀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어제 좀 상한가가 풀렸다가 결국에는 다시 상한가로 마감을 짓긴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에코아이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상담을 좀 해드렸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얻어 걸린 케이스가 좀 강해요. 솔직히 그런 좀 약간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 자체가 하락으로 출발하면은 가능한 파셔야 되고 혹여나 어제 시가였던 73,000원 부근이 깨진다면 역시나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근데 여지없이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슈는 좋지만 우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좀 약간 수급적인 모멘텀이랄까요? 에코프로 머티 쪽에 상당히 많이 쏠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갔었는데 어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세 번의 큰 상승 이후에 어제 하락이 좀 나와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오늘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의 조금 수급 공백이라고 할까요? 좀 사람들이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에코프로 머티 버티긴 해서 지켜보는데 다만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어제 시가 자리 깨면은 이 자리 자체는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무너져 버리게 돼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팔아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것으로 좀 판단은 되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미 그리고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도요. 굉장히 적은 수량으로 상한가에 잠겼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상한가 거의 막판에 들어갔었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막판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7만 주가량밖에 안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상담을 좀 드렸는데요. 기대하지 마시고 수익 나신 분들이라면 잘 먹었다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여나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약간 좀 미스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차하면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에코아이 상장 첫날 분석을 드리면서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틀 뒤인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저점을 잘 만든 것 같은데 2주가량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반등을 이어간다면 그 목표치를 어디까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 LG화학이 한번 11월 초에 급등이 나왔다 빠졌다 다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 꾸준하게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잡혔어요. 많은 수량은 아닌데 많진 않아요. 막 뭉텅이 물량이 와 신나서 들어오진 않은데 꾸준하게 기관들이 조금 뭐랄까요? 미리 약간 좀 준비를 하면서 매수한다 표현을 할까요? 좀 담아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험도 그렇고요. 투신권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담고 있구나. 좀 담아놔야겠다. 이 종목 갑자기 바람이 불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는 해놓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요. 2020년도 때 바닥 라인 체크가 됐던 자리가요. 약 45만 원 정도 자리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초에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크게 쌍바닥을 좀 그리면서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된 자리로 45만 원 부근이 인식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3분기 실적이 약간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잡히고 있고 내년도 성장성 자체도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는 건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계속 삼성과 하이닉스만 이 중요한
업종들만 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업종들도 딸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요. 그럼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 따라서 LG화학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관과 외인들, 특히 기관들이 왜 이거를 최근 들어서 많은 수량이 아닌 적당량을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크게 제한적이고 상승을 줄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디 매물벽이 있냐면 여기 자리입니다. 60만 원대, 70만 원대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다시 내년 상반기 안으로나 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LG화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종목 믿고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잘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전략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빨리 올라간다면 연말까지 해서 우선은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안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켜보시고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자분들 흔들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고요. 종목별로 자세한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종목 공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시작이 됐고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수익을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뭐 추천은 아니었지만 SPG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산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다른 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두산의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선은 로보틱스가 상승을 꾸준하게 줬고 그 외의 종목들 많잖아요. 밥캣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이쁘게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또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테스나는 뭐 언제 계속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이죠. 잘 가고 있고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최근에 바닥에서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근데 두산이 여기서 사실 가장 못 가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실적 개선세와 기업 가치를 따져본다면 일전에 9월 달에 로보틱스 상장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관들의 조금 수급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11시 3분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이 뭐 1000주가량 순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크게 뭐 주목해 볼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잡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도 사실 보면요. LG와 아까 비슷하게 많은 수량이 아니라 적당량을 조금 잡는 듯한 모습. 재밌는 점은요. 거의 모든 기관에서 매수를 합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도 최근에 다시 매수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또 최근에 기타법인 쪽도 소량이나 매수를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에요. 자,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주목하는 라인으로 보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 큰 바닥 체크됐던 라인이 작년 6월, 7월 바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라인으로 크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죠? 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들. 끝자락으로 보자면 이런 자리 포함이 돼요. 여기 자리들. 보통 크게
내다 꽂는데 두산 로봇 시스템이 올라갔지만 다시 깨질 경우, 이 라인을 깰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시 이 라인까지 회귀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죠? 다시 돌아보자면 좀 지워볼까요? 그럼 결국 어디냐면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한 9만 원 후반대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9만 원 후반대 자리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라인을 잡아보자면 여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깨지기 직전 정도의 가격까지는 회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적으로 따져봐도 10%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부탁드릴 것은 야금야금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관들이 소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급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펌핑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두산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거기 포인트 맞춰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온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단기 전략입니다. 한 번에 급등을 노리고 대응하는 종목이니까요. 목표는 제가 한 10% 정도 잡고 대응을 하고요. 한 10만 원 아래쪽에서 정리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밀릴 때마다 요 며칠 안으로 해서 매집하시고 그리고 급등 나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완만한 지수 상승 속에서 단기 급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산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자 오후장 보면 오늘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재상승을 다시 하기 위한 저는 포석으로 보고요. 다음 주 시장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자면요. 전고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코스피 차트에서의 그런 6월, 7월, 8월, 9월까지의 박스 자리가 이렇게 형성은 좀 되어 있는데 여기 박스의 중단 정도 자리라 볼 수 있는 게 얼마냐면 한 2,580포인트, 70포인트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이 박스에서 보시자면요. 고점에 2번 있었고 저점 자리가 이렇게 2번 정도 있었어요. 중단 라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단기 고점이었던 자리 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 상황으로 확대해서 봐드리자면은 9월 15일 날 2,611포인트였어요. 그 근처까지의 흐름은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빠르면은 저는 11월 안으로도 한 번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월 안으로 2,600포인트 안착하고 전고점 포인트였었던 최근의 최고가 자리가 8월 1일 날 2,668포인트인데요. 그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기관들의 수급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쭉 들어오다가 한 번씩 톡톡 팔고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쭉 매수하고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전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외인들은요. 무시하고 일단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또. 이게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도 같이 있긴 하겠지만 외인들이 뭐 빠져나간다고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쉽게 아래로 꺾이기보다는 계속 올라가는 순간에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특히나 오늘 조정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얼마 전 8월 9월 시장의 하락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자체가. 그 정도로 시장이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계속 주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주나 해서는 아마 2,600포인트 돌파하는 거 아니야? 2,550포인트 돌파하면서 약간 그런 이슈들이 같이 시장에 나올 거고요. 딱히 시장에 악재를 줄 만한 요소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산타랠리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연말에 아마도 많은 뭐라 표현할까요? 물려있던 자금들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즐기시고요. 급하게 팔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급한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고 상승을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다음 주에 2,550선을 넘어서 2,600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장도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초전도체, 일자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알아봤고요. 오후장은 재상승의 전조를 짚어봤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두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